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백중 이일주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2018년 이후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저희 회사가 종도 회사로서 그동안 종도 개발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육종이 종도 개량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개량 방향을 가지고 개량을 진행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육종이 어떤 개량 방향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돈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된 내용 중에 특징적인 사항을 참고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종돈 시장입니다. 종돈 시장이 꽤 많습니다. 150개소라고 하는데 예전에 다백종이 20개소 정도의 농장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북미 쪽 돼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북미 쪽 돼지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유럽 쪽 돼지보다 북미 쪽 돼지가 훨씬 좋은 걸로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맥락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개 계열업체에서 대부분을 들여왔기 때문에 북미 쪽 돼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 뭐 어디 종돈이 특별히 좋아서 이렇다라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최근 들어 종돈 도입이 많아진 이유도 특정 계열업체에서 돼지를 많이 들여와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간 다육종이 개량한 성적표를 여기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성에 안 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종돈장 20호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비육농장 130호의 총 산자수의 배양 추세입니다. 다행히도 뭐 지금 등락의 폭은 있었지만 다육종 종돈장 약 1.6도 정도 이렇게 개량이 되고, 비육농장도 유전적 개량량이 1.2도 정도 전달이 된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는 이 개량량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총산자 수뿐만 아니라 돼지가 빨리 클 수 있도록 90% 도달이량 중심의 개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육종에서는 지금 국내 검정돈의 약 25%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보면 여기 세 가지 품종,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품종에 대한 개량 트렌드를 짤막하게 나타내는데요. 요크셔 중에서부터 두록 종까지 0.4에서 1일 정도까지 연간 개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지방 두께 변화 추세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등지방 두께를 얇게 해야 된다, 두껍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등지방 두께라는 게 그 단일 형질뿐만 아니라 사료 요구, 정육률, 그리고 수입돈의 개량 방향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지방 두께 단일면도 개량 방향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 도체 등급 기준, 저희가 지금 1+ 등급의 최정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지금 도체 88kg에 21mm에 맞을 수 있도록 등지방 두께를 낮춰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애를 쓰는 개량을 해서 등지방 두께가 전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21mm까지 지금 낮아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벤치마킹하고 있는 다육종 고객이 저희가 등지방 두께를 낮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유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질에 대한 접근입니다.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답의 중에 마블링 스코어를 매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기 값을 이용해서 마블링 스코어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매년 한 2,000에서 3,000, 4,000도 정도 개념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블링 추정 값이고요. 이화학적 검사 값을 보면 은내지방도 그리고 pH 값이 연간 이렇게 계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종 계량은 얼마나 연간 유전적 계량량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한 선발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세대 간격을 짧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세대 간격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모돈의 교체를 빨리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모돈 교체는 사실 중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투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모돈을 교체해서 개량된 유전자들이 빨리 후대에 전달이 돼서 고객 농장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평균 60%에서 50% 정도의 모든 전입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산차가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3, 4차 초반대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돈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배 관리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작은 동굴을 운영하면서 근친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교계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근교계수라는 건 사실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돈의 균일도와 근교 퇴화 간의 적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높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교배 관리를 우선적으로 전체 모돈에 대해서 웅돈 리스트를 제시를 해줘서 근교계수가 12.5%를 넘는 경우에는 교배를 하지 않도록 리스트를 보내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교배 담당자가 실수로 교배를 했다면 검정을 하고 나서 근교계수가 이렇게 높은 개체가 나오게 되면 농장에서 후보돈 전입이 되지 않도록 선발을 금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개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가장 특이할 만한 게 생시체중과 임신 기간 이런 쪽이 아마 제일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사양 관리하실 때 사장님들께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다른 기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임신기간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산자수가 늘어나다 보니 산자수, 그 맞는 산자수를 키워내기 위해서 임신기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14일 때 배웠었는데 지금 115일 더 큰 돼지를 있고요. 특이한 것은 임신기간은 개체별로는 이모돈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개체별로는 산자수가 많으면 빨리 분만을 합니다. 그러나 계통별로는 유전적으로 번식 능력이, 산자수 능력이 높은 계통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6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임신기간의 분포, 저희 회사의 자료인데 115일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건 픽 333이라는 곳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115일 중심으로 분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기간을 짧게 인위적으로 이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첨부 문헌을 보면
111에서 114일령의 구간별 태아의 일당 증체중이 85g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찍 분만을 할수록 생시체중이 85g씩 줄어들게 됩니다. 생시체중이 하루에 85g씩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낮은 생시체중 그룹이 출하체중이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생시체중을 저희 회사에서 200g 단위로 이렇게 쪼갰을 때 생시체중이 높은 그룹으로 갈수록 90kg보다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시체중이 큰 돼지가 빨리 자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농장에서 생시체중이 큰 돼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임신기간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덜 익은 사과를 따지 않도록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23년 8월에 조사한 우리나라의 경리 소보사, 다백종 고객의 경리 소보사 현황입니다. 지금 480곳 정도 그 농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310곳 정도가 지금 경리 소보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육기간은 2개월 정도, 경리 소보사의 자각 상태는 혼술랑 평사, 경리 소보사를 미보유할 경우에 또 35%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대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백종에 있으면서 이제 고객으로부터 대량 선호도가 쭉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두수가 적다부터 최근에는 이제 이 대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다양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지방목들을 두껍게 해야 되는지, 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건강한 돼지, 앞서 말씀드린 생시체중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백종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백종 육종 시스템입니다. 특별한 이제 여기 도체에 대한 개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은 지금 돼지털입니다. 디지털이에요. 돼지털에 모근이 붙어있는 돼지털을 채취를 해서 DNA를 얻어서 유전체 육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육종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일단 선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 간격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백종의 육종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질 개량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기기 장비들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도 이렇게 부표를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스코어링 하다 보니 이제 사람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보는 사람마다 눈빛이 다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기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pH 미터기를 통해서 pH와 심도 온도를 측정을 해서 4도씨 이하가 됐을 때 24시간 사후 pH를 측정하고 있고요. 육색도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이 색차계라는 기기를 구입해서 같은 부위에 후지 쪽에 육색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홍일들도 대량 방향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시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저체중 자동 비율을 계량 형질로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생시체중은 산자수와 같이 모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형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배하는 아비의 생시체중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분만하는 자동의 생시체중은 크지 않습니다.
너비에 영향을 받는 그런 형질이고요. 그래서 전체중 자동 비율이나 또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해봤었는데 이것이 산자수간 연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비육종에서는 생시체중 육종가를 열심히 높이는 개량을 해왔었는데 표현형 생시체중 추세가 지금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었고 이게 지금 이제 한 마리씩 생시체중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포유 육성률로 그럼 타겟을 맞춰보자. 포유 육성률이 그동안 해왔었던 곡당 평균 생시체중이나 복 평균 표준 편차보다 전체중 자동 비율을 낮추는 선발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여기 나타난 그래프가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생시체중 주간에 따른 총 산자수의 변이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생시체중 변화에 따라 산자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시체중 직접적인 개량보다는 포유 육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중 자동 비율을 줄이는 선발을 진행을 해보자라는 개량 방향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사료 요구율에 관련된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션, 고가의 스테이션 장비를 GGP 농장에서 구매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개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육종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하는 돼지들, 모근을 채취해서, 모근이나 조직을 채취해서 개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 돼지가 F1이 맞느냐 이런 문의들이 가끔씩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품종 조성에 대한 분석으로 품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F1이다 아니면 맞는 품종의 클러스터를 분집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상한 품종이다 그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개량에 대한 형질을 이외에 최근 들어서 그냥 2년 정도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다른 회사에서 지금 도달일병, 생존산자수, 등지방 이렇게 세 형질을 중점적으로 개량하는 것 이외에 산육형질, 번식형질, 도체형질에 대한 개량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든 형질을 아직까지 지금 개량 지수에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특정 형질들, 앞서 말씀드린 사료율, 전체중 자동비율, 지수포 이런 형질들을 추가를 해서 좀 더 나은 한국형 시장에 맞는 종본이 될 수 있도록 개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에 맞는 종본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비육종이 그간 내내 많았었고요. 그래서 주요한 형질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량 추세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종도 소비자의 선호도가 상당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육종 개량 시스템을 일부 변경을 시켰고요. 육질이나 전체중 자동, FCI 이런 형질들을 추가로 지금 개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로 유전체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개량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변함없는 다비육종 종목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